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 아침에는 긍정적인 경제 뉴스가 발표됐습니다. 7월에 만들어진 일자리가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94만 5천 개나 됩니다. 94만 3천 개입니다. 그러나 이 긍정적인 뉴스는 관련 뉴스로 가려집니다.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의 가장 큰 걱정은 인건비가 아니라 사람 구하기라는 현실입니다. 헬스케어와 은퇴연금까지 약속해도 실업자들이 식당 일자리 쪽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시 산소호흡기와 병상, 간호사가 모두 모자라게 만들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주에서 발생하는 사태입니다. 뉴욕타임즈가 뉴욕타임즈 사설치고는 아주 단순 명료한 바이러스 관련 주장을 했습니다. 키워드는 규제, 백신, 마스크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팔리는 자동차의 50%를 전기자동차로 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는 기업의 사회주의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에서 교회 건축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올해 수영복 이슈 모델들은 인종이나 그 밖의 모든 면에서 어느 해보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전형이 남아있다고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가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 제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스튜디오로 들어오기 한 5분 전쯤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지금은 이제 백악관 집무실로 들어간 상태인데요. 대통령의 연설 내용은 역시 오늘 발표된 경제 그리고 그 앞으로의 그 의회에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대통령 자신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말을 한 겁니다. 아침에 이제 7월 달에 일자리가 94만 3천 명 늘어나서 거의 1년 만에 최고의 고용률입니다. 6월 달에 비해서 뭐 조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6월 달에도 일자리가 늘어났고 그 전에도 늘어났고 했는데 6월 달에 이미 90만 대를 넘어서서 93만 8천 명이었습니다. 7월 달에 실업률 5.95%에서 이제 5.4%로 내려갔는데 뭐 식당하고 바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없어진 일자리가 많은 그 지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역시 한 뭐 94만 3천 명 가운데서 26만 1천 명이 만들어졌으니까 많이 만들어졌죠. 예상하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 85만 개 정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했고 그러나 이번에 그 일자리 예상폭은 굉장히 예상폭이 전문가들마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아유 무슨 뭐 90만 대 35만 명 정도 만들어질걸 이렇게 예상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120만 명 정도는 만들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경제 전문가들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가들도 아니고 전문가들도 지금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이 많기 때문에 경제 예측 자체도 굉장히 불안정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대통령은 뭐 긍정적인 부분을 굉장히 그 강조를 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의
오늘 아침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은 연설. learned that the economy created 943,000 new jobs in July. 943,000. The unemployment rate fell by 0.5% to 5.4%. Now, while our economy is far from complete, and while we doubtlessly will have ups and downs along the way as we continue to battle the Delta. 물론 이제 이 델타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나서 그 시작되기 그 이전에 안정된 경제 상태라던가 그밖에 여러 가지 그 지표 같은 것도 그때를 따라가려면 ups and downs라고 얘기를 하죠. up and down이 당연히 있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도 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의 인간의 컨트롤 아래 들어간다 하기 전에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는 이제 전형적인 대통령들이 말하는 그 스타일을 똑같이 하더군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이 정도 됐다. 지난 6개월 계속 경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이 행정 명령으로나 아니면 초당적으로 어제 약간 그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기간 산업안 오늘 다시 해서 내일 투표를 하게 될 텐데 그런 모든 것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그 행정이라든가 이런 정책이 나아가는 것이고 그 같은 올바른 방향의 정책이 굉장히 미국 경제가 빨리 회복되고 그 이후에 성장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그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였습니다. The Biden plan produces results, and the Biden plan is moving the country forward. 바이든의 계획이 미국을 앞으로 나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곧 또 15일이 되면은 자녀 양육비도 지원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6 months. Economic growth. 네, 경제 성장에 대한 대통령의 좀 긍정적인 그 얘기였고요. 그런데 지금 스몰 비즈니스에 대해서 전혀 고통받고 있는 부분이 달라지지 않는 것들이 이어집니다. 독립적인 사업체, 그러니까 큰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독립적인 사업체 협회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악시오스가 이 조사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지금 하는 얘기는 노동의 질이 중요하다. 질뿐만이 아니라 양도 지금 모자라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다. 인건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한 스몰 비즈니스 오너는 8%밖에 되지 않았는데 일할 사람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26%나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대기업이 아니고 아주 중간형의 큰 기업도 아니고 독립적인 체인이 아닌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은 63%가 경제가 이렇게 오픈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고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용할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죠. 뭐 자격 기준 따질 것도 없이 아예 일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하는 사람조차가 없기 때문에 39%는 스몰 비즈니스 오너입니다. 임금을 인상했다고 했어요. 뭐 보통 한 25% 정도는 식당의 경우 인상을 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임금 인상을 하지 않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 가운데서는 26%가 다음 달에 인상 준비를 한다고 하면 합치면은 54% 과반수가 넘네요. 그리고 식당에서도 오늘 아침 뭐 NPR 방송, 블룸버그 뉴스 모든 매체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임금을 뭐 스타트하는 사람,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기 전에 준비하는 사람들 있죠. 뭘 씻어주고 그릇도 씻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스타트를 $15로 하고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 전에 일하시던 분들 뭐 임금 올려주는 것 당연하고요. 건강보험도 주고 휴가도 주고 만약에 본인이 401k를 하고 있다면 큰 식당 같은 경우는 뭐 그 식당 자체에서도 해주겠지만 은퇴연금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은퇴연금에 매칭까지 해주고 게다 대고 보너스까지 주겠다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희망이 있다면 학교가 지금까지는 대면 수업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완전한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나면은 이제 다시 일자리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백신 맞고 뒤늦게 맞고
뭔가 좀 기다리고 있는데 델타 바이러스가 터지니까 이거 좀 잠잠해질 때 일을 할까? 뭐 어차피 지금까지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심하니까 조금 이따 하자. 그러나 그것보다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참에 쉬어가자 하다가 다른 일을 해야지 되겠어 하고 직업을 전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게 대다수의 의견인 것 같고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인건비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려운 점이고 문제라면은 돈을 올려주면 되잖아요. 우리 식당에서 일하겠습니다 할 때까지. 그게 얼마가 됐던 올려주면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할 텐데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많이 올린다 하더라도 그럼 새로 다시 일을 중단했다가 오는 사람만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기존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올려줘야지 되니까 어디 하늘 끝까지 임금을 올리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굉장한 지금 문제라서 해결책을 찾질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이 오하이오주 또 루이지아나주 플로리다주 이런 지역에서 특히 이제 식당이라든가 이런 스몰 비즈니스 업계를 중심으로 취재해서 보도한 것 보니까 오하이오주에 피자도 팔고 칵테일도 팔고 하는 여기 지금 장사가 너무 잘 된답니다. 7월 달에 생긴 일자리의 이제 4분의 1 정도는 말씀드린 대로 식당과 바의 일자리인 거예요. 여기 굉장히 최근에 문을 다시 열고 손님이 밀려오는데 손님이 밀려오면 뭐합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요. 정작 일할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5년 식당업계에서 일하셨던 분들, 10년, 15년을 일하셨던 분들도 한번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준비하거나 이미 가버려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식당에서 저희 사람 구합니다. We are hiring 하고 느낌표 딱 찍어놓고 어떻게 썼냐면요. 디시워셔도 구하고 또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쿡도 구하고 라인 쿡 주방에서 큰 식당 같은 경우는 쿡만 하시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배달을 하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두고 저녁반도 좋고 아침반도 좋고 풀타임도 좋고 파트타임도 좋고 예전에는 have wanted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끝이었는데 아주 길어서 이렇게 하는데도 손님은 백신들을 맞았고 백신 맞고 나서 기간도 지났으니까 다시 오기 시작하는데 요즘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다고는 하지만 가는 것들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님들은. 그런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에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확보된 곳에서도 일주일에 7일, 식당은 거의 7일 오픈하죠. 그런데 이것을 날짜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굉장히 줄이는 것이 계속 이 상태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식당이 가장 심각하고 공장이라든가 딜리버리 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요즘 손이 모자라고요. 건축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라바마주 지금 말씀드리는 게 루이지아나, 엘라바마 이렇게 백신 접종률이 낮은 곳이잖아요. 엘라바마주도 룰루라는 유명한 식당이 있는데 모빌에 있는요. 7월 23일에 직원들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닫고 다시 2주일 뒤에 오픈을 했는데 오픈을 하니까 손님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 일하던 사람 가운데서 젊은 사람인데도 다른 후유증이 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이 폐렴으로 그렇게 더 번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문을 열었는데 그런데도 완전히 이게 손님들이 오는데 그 직원들을 항상 스탠바이를 할 수가 없는 이 같은 정말로 이거 웃어야지 되는 겁니까? 울어야지 되는 겁니까? 둘 다겠죠. 그래서 이제 직원들에게 점점 베네핏을 올려주니까 당연히 음식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한인타운에서도 음식값 올라간다고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음식값을 올리는 그런 고충 해서 또 직원들이 또 바이러스에 아무래도 걸리니까는요.
뭐 백신 접종을 많이 받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는 그래서 걸프 코스트 그쪽 그 남쪽 지역 이런 지역은 완전히 지금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의 핫스팟이 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스몰 비즈니스보다 장사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요. 월마트 같은 경우도요. 플로리다주의 그 팬핸들 같은 경우 직원들이 감염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 닫고 청소하고 그렇거든요. 병원도 전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수술을 금지하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컨퍼런스 룸에 플로리다주를 말씀드리자면은 컨퍼런스 룸에도 침대를 놓고 카페테리아에도 침대를 놓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우스 LA에서 한참 그랬었잖아요. 뭐 복도에도 다 침대 놓고 지금 그런 형태로 다시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문을 연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일하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이런 그것을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니까 스몰 비즈니스도 스몰 비즈니스지만 스몰 비즈니스는 지금 2중고, 3중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데, 구글 같은 데가 재택근무하다가 회사에 이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런 상상을 했었죠. 그랬는데 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오면서 또 뭐 아마존도 그 오피스에서 일하지 않으니까 또 어떤 지역은 직원이 있어도 아무래도 이제 손님들이 덜 오겠죠. 그럼 꼭 식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소매업소도 네일 살롱도 그렇고 또 세탁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스몰 비즈니스 하기가 힘들고 앞으로도 몇 개월 동안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돼야지 되는가 이것을 지켜봐야지 된다는 거죠. 여행업계 한두 달 전에 아주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우리 이제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아주 힘내자고 했는데 다시 또 주춤하고 있죠. 뭐 이런 형태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조금 나아졌다고 너무 일찍 문을 연 걸 아니야? 그리고 좀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 현 상태는 이러하니까 백신 접종 맞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당장 백신 접종 받으십시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제가 좋아지면 좋아진 대로 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지금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에 딱 엮여 있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컨트롤하느냐 인간이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컨트롤하느냐.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컨트롤을 받으면서 인류가 살고 있는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 터리블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 터리블, 거위 터리블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당분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계속 그 업데이트 뉴스를 전해드려야 되거든요. 지금 기업들이 점점 백신을 요구하는 거죠. 맞으라고. 요구하는 것하고 강제로 맞아야지 된다. 의무화하는 것. mandate하고 요구하는 것은 require 하는 것과 mandate 하는 것은 다르죠. 지금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즈 사설까지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에 어제 잠시 말씀드렸었던 그 그린빌이라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뭐 북동쪽으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그곳이 완전히 이제 다운타운이 다 거의 타버렸기 때문에 가스 스테이션도 호텔도 식당도 그래서 뭐 100년이 넘게 지어진 지 그런 뭐 1885년도
캘리포니아주의 금광 캐러 가자. 바로 이제 그런 지역이죠. 그 지역이 완전히 지금 뭐 거의 사진으로 볼 때는 잿더미가 된 것 같습니다. 이곳은 사실 1881년도에도 한번 불이 나서 탔었던 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3주일 동안의 산불이 마을까지 다운타운까지 완전히 다 그냥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그런 건물들도 다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뭐 인간이 만들어낸 것도 있고 자연의 조화인 것도 있고 지금 산불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버지니아주도 주 공무원이 백신 접종을 맞던지 아니면 내가 양성 반응이 아니다 하는 테스트를 정규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결정을 했고요. 또 CNN 방송국 자체의 룰이 회사에 올 때 백신 접종을 받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 접종을 받지 않고 출근하는 그 세 사람 해고시켰다고 하죠. 정책이 위반인 거죠. 다 서명을 했겠죠. 서명을 하고 위반을 했으니까 해고를 시켰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CNN 방송이 이렇게 하면 팍스는 안 그러겠어요? MSNBC 다 마찬가지일 텐데, 케이블 텔레비전 서로 초대 손님도 많이 드나들고 직원들도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데 팍스에서 계속 그 백신에 대해서 회의감을 표현하는 그런 방송을 하는 터커 칼슨이나 션 해니티, 로라 잉그램이 그 백신 처방,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는지 그것이 저는 굉장히 알고 싶다니까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뭐 미시시피가 결국은 백신 접종률이 그렇게 낮더니 중환자실이 어제 현재 6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주 전체적으로. 미시시피주의 한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아마 이 시간쯤이면 그 중환자실 6개 병상도 다 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지난 2주일 동안 사망자가 75%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뭐 미국 전체적으로 그래서 하루 사망이 평균 뭐 426명. 바이든 대통령이 좀 전에 경제에 대해서 연설을 하면서 한창 때 미국에서 4,000명 이상이 숨졌다 하지만 지금 다시 그 10분의 1 정도는 조금 넘는 426명씩 사망을 하고 하루에 10만 명 이상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지아나 미시시피주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미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의 40%가 4개 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조지아, 루이지아나, 미시시피, 플로리다주 전부 백신 접종률 굉장히 낮은 곳.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냐면 조지아주는 38%밖에 안 됩니다. 애틀란타를 그 중심으로 해서 한국 분들도 뭐 애틀란타 쪽에도 살고 계시지만 그보다 훨씬 북쪽에도 많이 살고 계시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애틀란타 그쪽 인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요. 뭐 적어도 그래도 로스앤젤레스는 50% 훨씬 넘잖아요. 루이지아나도 백신 접종 뭐 38%밖에 안 되고 플로리다는 49% 도시가 그래도 많으니까 그래도 전국 평균 안 되고 미시시피도 3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시시피주에서 보건 관계자들이 쓰나미다 이건. 쓰나미인데 쓰나미는 그래도 확 금방 와서 치고 빠지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쓰나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루이지아나주를 포함한 지금 몇몇 주 플로리다가 좀 대표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 수술하는 것 전처럼 다 중단시켰습니다. 장 이식 수술까지도요. 플로리다주는 지금 중환자실에만 2,500명이 있고 전체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원한 사람이 12만 5천 명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5번째 주가 위험한 주가 텍사스 주인데 텍사스의 경우는 또 간호사도 굉장히 모자라서 우리 처음에 많이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간호사 경험이 없는 이제 뭐 간호대학교에 들어갔다던가 아니면 전에 어떤 그 비슷한 일을 해본 사람들 자원봉사자 엄청 많이 모았었고 그리고 이미 나이도 많이 드셨고 은퇴한 의사, 은퇴한 간호사들도 당시에 손이 모자라니까 마스크 같은 것도 없어서 쓰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엄청 많이 병원으로 몰려가서 다른 사람들 완전히 그야말로 히포크라테스 정신에 따라서 다른 분들을 구하셨잖아요.
지금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이미 텍사스주 같은 경우도 간호사가 모자라서 일부 병원은 이렇게 되는 경우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간호사도 사실은 요즘은 그 처음에 너무너무 많이 사람들 늘어나고 기하급수적으로 감염자가 이런 때보다는 덜하지만 너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업한 간호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지금 항공사 가운데서는 큰 항공사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직원들에게 require 10월 25일까지 백신 접종 다 맞춰내라는 그런 요구를 했거든요. 물론 예외 둡니다. 종교라든가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로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예외를 두는데 인센티브까지 주고 있어요. 백신 접종 맞을 때 뭐 여러분들 휴가 드릴게요. 뭐 하루 휴가 드릴게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50 백신 접종 받으시는 분께 기프트 카드를 준답니다. 그러나 의무화 맨데이트는 안 하는 거예요. 그 직원이나 손님에게 다. 그래서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그렇게 해라 하지만 안 하면 뭐 벌금을 물린다 이런 것은 못하고 있잖아요. 이 항공사는 그렇지만 작은 항공사는 뭐 이렇게 아직까지 글쎄요. 뭐 통계를 내보지 않은 것은 말씀 안 드리는 게 옳겠죠. 큰 항공사 가운데서는 아무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첫 번째고 그 밖에 기업 가운데서는 뭐 타이슨 푸드 같은데 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월마트 전부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받거나 뭐 아니면 뭐 음성 반응 뭐 하거나 CNN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직원을 해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CEO가 기자회견하는데 성명서 낸 것을 읽어보니까 지난 16개월 동안 제가 조의를 표시하는 편지를 쓴 게 10장도 넘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숨져서 그 직원들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하고요. 오늘 그 뉴욕타임스 사설이 아주 긴 사설인데요. 이 사설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저로서는 여러분들께 늘 이 같은 말씀을 드린 저로서는 사실은 새로울 게 없다고 내가 이걸 왜 읽고 있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모든 것은 그 고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모두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되는 그 점을 다시 한번 얼마나 중요하면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뉴욕타임스가 사설로 썼겠습니까? 그 제목 자체는 이랬거든요. 백신 접종 받고 마스크 쓰십시오. 이렇게 제목에는 붙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것과 함께 규제에 대해서 엄청 많이 말을 했습니다. 임시적으로 연방정부나 주정부나 아니면 그 회사에서도 할 수 있는 한 백신과 마스크에 대해서 다 규제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다. 의무화하는 거, 의무화라고까지 여긴 얘기를 했어요. 맨데이트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백신 맞을 자격이 있는데 안 맞은 사람이 9,300만 명이나 된다. 뭐 백신 접종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뭐 여러 군데서 다 접종을 하기 때문에 쉬워요. 본인이 잠깐 가면 됩니다. 그런데도 안 맞은 사람이 9,300만 명이나 있는데 연방정부에서 쓸 수 있는 파워, 공무원에게. 또 그리고 주정부, 시정부에서는 소방관, 경찰관 이런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욕에서 발행되는 신문이기 때문에 이 뉴욕타임스 사설은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뉴욕의 경관과 소방관들 백신 접종이요. 한 뭐 40%에서 60% 아니 40%에서 50% 정도밖에 안 받았다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그런데 소방관이나 경찰관이나 뭐 그 밖에 많은 공무원들은 사실은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것을 우려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접종을 받아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정국, 프리즌 뭐 이런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정말로 뉴욕 같은 리버럴한 곳에서도 이런 그 특히 경관의 그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낮아서 지금 이제 다 뭐 의무화 그쪽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도 하고 있고 하는데 어쨌든 1905년도에 연방 대법원이 분명히 개개의 주정부가 이런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의무화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해서 백신 접종이 이것보다 더 올라가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완전히 되고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완전히 많이 할 때까지 그러면서 딱 그 대쉬해 놓고 마스크 착용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 같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병통제국이 처음에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잘못 설명했던 것 이것도 질병통제국의 오점이라는 것을 다시 지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백신 접종 받은 사람들은 실내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 했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워낙에 강하고 또 이 접종 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변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있으니까 쓰라고 했잖아요.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호하려면 미래의 확산을 막으려면 백신과 마스크는 의무화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주정부나 이런 곳에서 하는 규제를 다 해야지 된다. 이게 뉴욕타임스의 사설입니다. 잠시 뒤에 경제에 관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섹션에서는요. 오늘 제가 월스트리트저널이 실은 사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오피니언 또 하나는 교회의 건축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는요. 이게 이제 미래의 비전이다. 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오후에 뭐 자동차 회사 CEO들 또 환경 보호론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백악관에서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팔리는 자동차는 50%가 전기 자동차여야지 된다는 것에 이제 서명한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돌아볼 필요도 없이 미래에 관한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기후 변화에 대한 오염을 막으니까 방법이 되겠고 그리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낸다고 하고 그로 인해서 건전지 같은 거 만드는 공장 등등에서요. 또 중국이 지금 굉장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을 누르는 그런 목적으로도 이 세 가지로 목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 어떠한 분이 기고문을 쓴 것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을 지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레드 크럼프라고 이분은 이제 환경 디펜스 펀드라는 데 그 대표로 있는 분인데 대통령의 행정명령인 것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를 제조하는 뭐 회사 제너럴 모터스라든가 그 빅 회사들 미국에요. 세 군데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노조 환경그룹이 모두 조인을 해서 그야말로 오염 없는 자동차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미래냐 베네핏이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1,0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관련 일자리 세계 자동차 시장을 앞서가면서 그 얘기도 오늘 아침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했는데 이러저러하게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90%는 대학 졸업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뭐 이런 것 강조를 했고요. 또 하나 여기서 공통점을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모두 자동차를 유럽이나 중국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조지아주,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텍사스주에서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바로 이 같은 그 정책이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그런 분야에서 늘릴 것이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런 그 오피니언을 하나를 실어주고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에서는 이 전기자동차 안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What a spectacle. 얼마나 큰 쇼냐 이런 얘기예요. 그 사진에 보면은 대통령과 딱 그 CEO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정치 쇼냐 이렇게 그 What a spectacle를 좋은 의미로 쓴 게 아니라 첫 문장이에요. What a spectacle 해놓고는 또다시 정치 광고다. 이거 정치적으로 광고하는 거다. 자동차 회사 관련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정책을 지지하면서 보조금을 받아간다. 전기자동차 만들고. 그러면 결국 그 돈을 정부에서 주는데 정부는 어디서 그 돈을 만들어? 세금이잖아.
그럼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거잖아.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미국의 3대 회사예요. 제너럴 모터스, 포드, 뭐 그리고 피아트 크라이슬러, 요즘 이름 바꿨죠? 그 스텔란티스로. 그래서 이 세 회사 CEO들도 전부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2030년까지 그 현재는 전기 자동차가 뭐 2몇 %에서 3% 정도 미국의 전체 자동차에 그 정도인데 뭐 40% 50% 우리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그거 안 된다, 연비 높이면 안 돼, 뭐 자동차 회사들도 뭐 먹고 살아야지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캘리포니아주와 완전히 반대해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나를 따르지 않고 뭐 BMW라든가 혼다라든가 볼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이미 전기 자동차 쪽으로 간다고 캘리포니아 쪽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은 이제 이 3대 회사와 같이 이렇게 해서 2030년쯤에 50%는 반은 지금의 그 한 3%도 안 되는데 전기 자동차가 된다. 이게 지금 목표고 계획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일리지도 2023년도에 2022년보다 일단 10%를 올려놓고 그리고는 매년 5%씩 올려서 2026년도에는 뭐 갤런당 52마일. 그러면 오염도 조금 덜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는 전기 자동차로 자꾸 바꿔가는 거죠. 나머지 5년 동안에. 해서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런 것을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주도 전기 자동차 사면 $10,000 보조해 주지 않느냐. 저도 전기 자동차 처음에 할 때 그때 오바마 시대였거든요. 그때도 역시 $10,000를 보조를 받았었습니다. 그거 다 세금이잖아. 월스트리트저널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라는 게 그래.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면 그 자동차 그 차징 스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뭐 저 자동차 차징도 못하고 도시 사는 사람들만 그러면 혜택을 봐야지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기간 산업 안에 뭐 차징 스테이션을 엄청나게 많이 뭐 수십만 개를 만든다는 안이 포함이 돼 있죠. 또 월스트리트저널이 건전지 테크놀로지도 그래. 이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면 한 대 팔면 $10,000에서 $20,000까지 손해를 봐. 진짜로 손해보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거잖아. 이게 도대체 뭔 시스템이야. 이거야말로 자본주의가 아니라 기업 사회주의, 정부 사회주의야. 꽝꽝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 기업이 정부와 파트너가 돼서 이렇게 사회주의를 해나갈 수가 있어? 하면서 그런 기업들은 그런 자동차 회사들은 엘리자베스 워렌이나 버니 샌더스 기업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엘리자베스 워렌 그런 사람을 회사 그 이사회의 이사로 모셔가야지 되겠구만 이렇게 이제 비웃기도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전기 자동차를 그렇게 해서는. 그런데 하나는 전기 자동차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만약에 회사에 차징 스테이션이 있다던가 집에서 차징 스테이션이 있다던가 일단 보조받아서 사놓으면 본인이 살 때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사놓으면 가솔린 값이 안 들기 때문에 굉장히 한 달에 뭐 몇백 달러씩 이득이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동차 값이 비싸긴 하지만 보조를 받아서 사니까 사실은 비싼 것도 아니고요. 그 차징 그 빼놓으면은 괜찮은데 그래서 결국은 그건 소비자가 결정을 해야지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뭐든지 처음에는 성큼 다가서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차징 스테이션이 뭐 43,00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캘리포니아주는 그나마 많은 편인데도 불편한데 다른 곳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10년 안에 50만 개를 만든다는 것이고 기간 산업 안에 그 같은 돈으로 지금 150억 달러를 딱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그거 비싸고 저거 비싸고 보조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러면 계속 석탄만 떼고 계속 가솔린만 쓰는 자동차를 세계가 다 같이 가면 괜찮습니다. 유럽이나 중국이 그렇게 안 가잖아요. 지금 그쪽에서 빠져나오잖아요. 뒤처질 수는 없잖아요. 5G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세대의 세상의 흐름 그리고 소비자가 나에게 어느 것이 더 좋은가 하고 결정을 하는 거죠. 유럽과 중국은 지금
전기 자동차를 사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뭐 살 때 돈을 주는 보태주고 이런 게 아니라 캐시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나 개인이나 이게 여러 가지를 봐서 결정을 해야지 될 문제고, 그리고 건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전지의 70%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많이 만들고. 그러면 이것도 지금 돈을 들여서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런 일을 할 때는 큰 돈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에 보조를 해줘야지 되는 것이 산업의 수순이고, 그걸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뭐 사회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제가 워싱턴 포스트를 보다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그 수영복 이슈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수영복 이슈가 나오는, 그래서 남성들은 이맘때쯤 되면은 굉장히 신경을 쓰죠. 보시려고 하는데, 이번에 그 표지에는요, 배우이기도 하고 모델이기도 하고 그 소수 인종으로서는 처음으로 성전환을 한 여성 모델, 배우, 운동가이기도 하고요. 그런 그 레이나 볼룸이 그 모델로 나왔는데, 남자인데 뭐 머리 길게 하고 뭐 입은 반쯤 벌리고 모래밭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포즈 있잖아요. 그렇게 아무튼 나왔습니다. 수영복 이슈에. 그리고 이제 그 나오미 오사카도 뭐 일본을 위해서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싸웠지만 아무튼 이 그 첫 번째 블랙 흑인 선수 수영복 입고 뭐 이런, 또 첫 번째로 나온 수영복 이슈에서의 래퍼, 굉장히 다양하긴 했습니다. 제가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가 쓴 글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피부 색깔도 그렇고 플러스 사이즈도 있었고 나이도 제일 많은 사람이 57살이었거든요. 이 수영복 모델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이제 항상 그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러스트레이티드에서,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에서 이렇게 그 수영복 한다 하면은 현실과는 너무 떨어진, 어떻게 그렇게 몸이 말랐는데 가슴은 풍만하고 엉덩이도 풍만한지, 그리고 그렇게 아주 그런 풍만한 사람이 굴곡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지, 그리고 대부분 노란 머리고 거의 백인이고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에 MJ 데이라는 분이 디렉터로 오면서 처음으로 플러스 사이즈 비키니를 입은 사람이 여기에 등장을 했고, 탈모증 있는 사람, 표준 체형을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양성이 돼서 성전환자까지 모델로 나오고 했는데, 인종적 그 밖의 것은 다양해졌는데 포즈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반쯤 벌린 입술과 비치에서 그 발가락을 아주 팽팽하게 긴장하고, 누가 비치에서 그러지 않잖아요. 수영복 입고 가슴은 앞으로 그냥 쭉 내밀고 완전히 그 릴렉스한 포즈가 아닌, 날 좀 봐주세요, 날 좀 여성이라는 상품으로 봐주세요 하는 것 같은 그런 것, 성적인 모로 이 남자 모델에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불편하다 하는 게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얘기였습니다. 여성 칼럼니스트예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올림픽도 올림픽이지만 메시죠. 라스트 네임만 얘기해도 첨부하는 13살 때부터 수백 번의 경기를 바로 한 군데 구단에 서 있는데 돈 때문에 뭐 때문에 나와야지 되고, 이 아이들도 자녀도 슬퍼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13살부터 지금 34살까지 이 FC 바르셀로나에서 메시. 강혜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